살아가면서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예민한 건가?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주 예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민함은 이제 특별한 능력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거는 잘했는데 내가 거는 전혀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걸 너무너무 잘해요. 결국은 그런 친구들이 성공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면은 그 예민함이 능력으로 발휘된다기보다는 뭔가 조금만 자극만 있으면 그게 확 올라가거든요.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안녕하십니까. 닥터 인사이드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홍진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우울증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매우 예민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과 마주했을 때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예민한 건가?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주 예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예민성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예민함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을 제가 오늘도 지금 여러 번 만나고 왔는데, 이 감각 및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남편이 큰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면 그 소리에만 민감한 게 아니고 남편이 미워져요. 그리고 또 층간소음 같이 위에서 뭐 쿵쿵 소리가 난다든지 그럼 잠을 못 자고요. 또 냄새 같은 데도 민감해서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빛 자극에도 민감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넘겨버릴 그런 자극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압도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예민한 분들이 장점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런 감정을 읽고 또 공감하고 이런 능력이 되게 높고 또 눈치를 많이 봐요. 혹시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혹시 그게 나를 얘기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타고난 분들도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막 울고 떼쓰고 이렇게 잘 달래지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좀 힘든 애였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도 다른 사람보다 너무 긴장을 하고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형제들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집안들을 보면은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술적으로 성공한 분들이나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들, 또 어떤 좀 특정한 능력이 있는 분들 보면은 그 가족들이 좀 그런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적인 재질이 있는데 소리에 둔감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거거든요. 작은 그 소리 차이라든지 그 작은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잘 캐치를 하는 그런 것이 선천적인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천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뇌가 발달을 하는데 그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뇌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죠. 어머님이나 아버님과의 그 애착 형성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되고 또 불안해하고 이러면은 예민한 기질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아요. 미국에 유명한 사업가들 있죠? 그런 아주 성공한 분들 보면 가정사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 근데 그분들은 그게 오히려 성공의 어떤 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분은 흔치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전적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 유전자가 연결되는 건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기질이나 어떤 체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 있고 또 후천적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민한 기질을 만들게 됩니다. 우울한 분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회사에서 야단을 맞았다. 그러면 그냥 야단을 맞았다는 그 팩트 자체가 있고, 아, 기분 안 좋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보통 사람은 그 생각의 깊이가 그분하고 관련돼 있던 모든 생각들, 어린 시절의 기억들, 마치 생각의 심연으로 들어간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 감정이 거기에서 결부가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분이 좀 슬픈 거하고는 다른 또 우울적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감정의 전이라는 게 잘 생깁니다. 감정의 전이. 감정의 전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냥 아, 이런 사고가 났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고가 나의 또 기억과 또 연결돼요, 그게. 그것이 나한테 올지 모른다는 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든지 나한테 일어난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거기에 전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민한 분들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순이 같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예민한 분들이 또 자기의 예민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많지가 않고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가 어려우니까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우울증이나 불안감 이런 쪽으로 이동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회복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우울감과 상실감을 쉽게 느끼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어떨 때 우울증이 많이 오냐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많아요. 그 사람하고 결부된 기억들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명하고만 굉장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 다 차단하고 있으면은 그럴 때 되게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뭔가 비판하거나 뒷담화를 한다든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기분이 나쁘죠. 누구나 다 기분이 나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예민한 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과몰입하게 돼요. 뭔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아주 괘씸하게 느껴지고 또 그게 팩트 이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뭔가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걸 듣게 되면은 안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대인관계 단절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사소한 표정이나 말투를 특히 과다하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게 아주 흔히 보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가 강하다든지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뭔가 싫어하거나 나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데 또 생각을 하게 돼서 얘기하는 건 못 듣고 거기에 이렇게 휩싸이게 돼서 사람을 또 상당히 경계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게 직장 상사거나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긴장하고 경계하게 되니까 더 안 들려요. 무슨 얘기 하는지. 표정이나 말투를 너무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눈을 이렇게 깔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보면 말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못 들으면 또 야단을 맞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눈도 좀 맞추면서 얘기하고 표정과 말투에 너무 휩싸이지 말고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것들도 잘 좀 넘기고 너무 거기에 과다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순이들 많이 보는데요. 특히 이런 예민하신 분들 중에 집에 있는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문제는 집에 있으면은 자극이 적지만은 내가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가 한정돼 있죠. 근데 그게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민한 분들이 가장 예민한 게 줄어드는 거는 내가 재밌는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봤는데 가구를 만드는데 기분이 좋고 그리고 거기 누가 앉고 물건이 팔리면은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잘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내 마음이 제일 편안해지는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마음의 예민함을 줄이는 그 안전기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안전기지, 시큐어 베이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엄마가 그 역할을 해요,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원래 태어나면 있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마음이 안전해지고 평온해지고 그러면서 학교도 가고 대인관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것이 결국은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집에서 집순이가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안전기지를 만들고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잘 되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된 분들도 보면은 처음에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거고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민함은 이제 특별한 능력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피아노로 어떤 음을 치면 그 음이 어떤 음인지 맞추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저는 전혀 못 맞추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거는 잘했는데 내가 음을 맞추는 거는 전혀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걸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귀가 좋은 거라기보다는 머리가 그걸 구분하는 거라는 느낌을 받게 됐고 결국은 그런 친구들이 그 분야도 성공하는 거를 봤거든요. 우리가 다 공부만 해서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걸 잘 듣는 사람도 보니까 그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우울이나 불안에 압도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면은 그 예민함이 능력으로 발휘된다기보다는 뭔가 조금만 자극만 있으면 그게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누가 야단을 친다든지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너무 증폭되거든요. 그럴 때 타인의 말투나 표정에 굉장히 뇌리에 남아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투나 그 표정이나 이 소리에 너무 압도되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저런 사람이다. 원래 말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한 거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좀 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자꾸 표정이나 말투나 그 사람이 하는 대화를 곱씹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던 거를 그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반응은 그 기억 그 행동 속에서 나온 거다. 컨텍스트 상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 기억 못 하고 있거든. 거의 기억을 못 한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대화를 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기억을 잘 못 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말이 안 나옵니다. 표정이나 말투도 좀 신경 쓰지 말고 그 기억도 다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사실 좀 피곤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 그걸 더 해야 돼요. 누가 불러주면은, 아, 이거는 내 예민성을 조절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가서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나면 완전 진이 다 빠지죠. 피곤하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한 번 할 때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점점 편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 앞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듣고서 중간중간 내 얘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것까지 되면은 굉장히 좋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1대1로 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1대4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럼 예민한 분들은 이 사람들이 나를 또 안 좋은 표정을 하고 또 막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게 다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중에는 못해요. 근데 거절을 잘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나 싫어요 안 할래요 이게 아니고 참 좋은 제안이시긴 한데 제가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조금 돌려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더 편하거든요. 세 번째는 사실과 사실이라는 걸 잘 구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민한 분들은 연상작용이 잘 일어난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생긴 현상을 연관을 잘 시킵니다. 나한테 어떤 두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기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것과 이걸 연결시키다 보면 거기에 조절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더 힘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질적으로 잘 관련돼 있는 쪽으로 이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데 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주의해야 됩니다.